전로의 절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기구는 반드시 대지로부터 뭘 한다? 절연합니다. 절연한다. 이게 기본사항이죠. 얘가 기본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봤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는 예외 규정이 있게 되죠. 하지 않아도 된다,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않아도 되는 거. 이게 한번 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접지공사의 접지점입니다. 접지공사의 접지점은 절연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시험용 변압기라고 그러죠. 이 시험용 변압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죠? 시험용 변압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전기욕기요. 전기욕기, 전기보일러, 전해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전기욕기, 전기로도 마찬가지죠. 전기로. 이와 같은 장소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를 좀 하시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들 있잖아요. 여기는 뭐 크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이런 말을 썼네요. 자, 우리가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게 나오죠. 절연저항을 측정합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공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연저항 측정기 그러죠. 절연저항 측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매거라고 얘기하죠. 매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매거하게 되면 오로지 얘가 절연저항만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요, 회로가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회로가 정전 상태여야 됩니다. 정전 상태. 그런데 부하의 특성상 정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정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얘기죠. 기본은 정전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정전이 어렵다, 이 말이 들어가게 되면 누설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누설 전류의 크기가 1mA 이하가 나와준다면 우리는 절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절연저항을 측정하고자 하는 장소에 SPD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SPD다라고 하는 거, 예를 갖자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라고 그랬죠. 서지 보호장치라고 그랬죠. 서지 보호장치가 있다. 그럼 이 서지 보호장치는 과전압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랬죠. 과전압에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SPD-같이 과전압에 민감한 것들은 분리를 시켜놓고 얘를 아예 떼버리고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SPD를 분리할 수가 없다면 원래는 분리 후, 기본적인 사항이라면 분리 후 측정하는 게 기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분리가 어렵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부착된 상태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류 25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서 그 절연저항이 1MΩ 이상이 나와준다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보면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죠. 우리 저압에서
그죠? 전압에 따른 그죠? 시험 전압과 절연장의 크기를 결정한 게 나오죠. SLV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PLV가 나오죠. Safety Extra Low Voltage 그랬죠. 우리 좀 전에 얘기할 때요. 얘 같은 경우는 직류에서는 몇 볼트의 전압을, 그렇죠? 120V 이하의 전압을, 교류에서는 몇 볼트의 전압을요? 50V 이하의 전압을 우리는 안전전압 또는 특별저압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직류 25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서 절연장이 0.5메가옴 이상이 되면 된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연장이다라고 하는 거 클수록 좋은 거죠. 얘는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항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연장은 커야 된다. FELV를 기능적 특별저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능적 특별저압이나 500V 이하의 경우라면 직류 50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서 그 절연저항값이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500V를 초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직류 100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서 절연저항값이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다음으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 전로는 RF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 그죠? 연속해서 10분간 가야 된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했을 때 이에 견뎌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요. 자, 절연 내력 시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절연 내력 시험을 내압 시험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요. 압력을 가해서 절연 물질이 견디는 정도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우리 교류 시험 전압을 기준하기 때문에 최대 사용 전압을 기준으로 몇 분 동안 시험해 봐요. 그렇죠? 10분 동안 전압을 인가를 해서 견뎌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대 사용 전압을 기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공칭 전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공칭 전압이 아니고요. 공칭 전압이 아니고 무슨 전압이라는 거예요? 최대 사용 전압이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최대 사용 전압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공칭 전압에다가 그죠? 선로 계통은 1.1분의 1.15로 한다 그랬죠. 근데 차단기 쪽에서는 그죠? 차단기 계통에서는 공칭 전압에다가 1.1분의 1.2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을 기준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최대 사용 전압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교류 시험 전압에 대한 기준이죠. 최대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교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만약에 직류 시험 전압이라면 직류로 시험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와 준다면 단 DC로 시험하겠다. 주로 어디에서 DC로 시험을 하느냐?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이와 같은 경우는 케이블에는 유전체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시험한다? DC로 시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교류 시험 전압에 몇 배의 전압을 인가한다? 2배의 전압을 인가를 해서 그저 견뎌내면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에 있는 이 문장을 토탈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시험 전압 기준을 좀 보도록 하죠. 만약에 전로의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의 경우라면 시험 전압은 1.5배를 인가한다. 최저 시험 전압은 500V로 되어 있죠. 500V요. 500V로 합니다. 자, 60kV 이하의 경우라면 물론 7kV를 초과하고요. 60kV 이하의 경우라면 1.25배의 전압을 인가하고요. 최저 시험 전압은 1500V로 갑니다. 자,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최저 시험 전압의 기준입니다. 최저 시험 전압의 기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으면 220V로 되어 있잖아요. 220V다라고 하는 건 7kV 이하의 전압입니다. 7kV 이하의 전압이기 때문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220에다가 1.5배를 곱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330V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330은 뭐보다 작다는 겁니까? 500V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0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면 답을 적을 때는 500V라고 답을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이 개념을 우린 최저 시험전압 기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25kVA 중성점 다중접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배전전압이 25kVA 중성점 다중접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쓰고 있는 건 2290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가 25kVA 다중접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전압이죠. 이때는 0.92배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걸 뒤에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 결국은 0.92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다중접지 25kV 이하의 다중접지 방식이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몇 배로 해줘라? 0.92배를 해줘라. 이걸 계산기로 두들기면 자주 나오죠. 22,900이요 곱하기 0.92배를 하게 되면 얘는 218V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도 외워버리는 게 속 편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사용전압에 따른 그저 시험전압 기준을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죠. 최대 사용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그저 몇 배를 주라 그랬어요? 1.5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고요. 60kV 이하가 된다면 1.25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또 하나는 예외 규정이죠. 얘는 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0.92배를 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22,900이기 때문에 걔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라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얘는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이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60kV를 초과하고요. 170kV 이하의 경우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되느냐? 중성점 접지 방식을 따져봐야 돼요. 중성점 접지 방식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접지가 비접지 계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1.25배를 하면 되고요. 접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1.1배를 하면 되고요. 직접 접지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0.72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0kV를 초과하면 어떻게 할까요? 170kV를 초과한다 라고 얘기하면 몇 배를 준다고요? 0.64배를 해서 시험전압을 결정하면 된다. 자, 이 내용이 이 표에 들어와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170kV를 초과하는 경우로 중성점에 LA 피레기를 설치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0.3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요 절연 내력 시험을 얘기할 때는요 고정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고정기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TR이다라는 변압기나 또는 케이블에 대한 얘기죠. 회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회전기 하게 되면 그죠? 제너레이터, 발전기나 전동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절연내력 시험은 다 똑같이 이걸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꼭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뒤로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을 넘어보면 이제 회전기 및 정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회전기, 정류기 시험전압 기준을 좀 보도록 하죠. 이죠.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회전기다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발전기, 전동기, 대표적으로 이제 조산기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네요. 이 조산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 전력을 뭐 하는 겁니까? 조종하는 기구죠. 무효 전력 조종기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kV 이하가 되면 1.5배, 최저는 500이다라고 얘기했죠. 7kV 초과하면 1.25배, 최저는 1500,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전 변류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내버려둬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는 1배라고 하는 건 뭐 들어왔으니까요. 한번 보고만 가죠.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우리 회전기는 시험 전압을, 그렇죠? 시험 전압을 어디에다가 인가할 건가, 전압을 어디에 가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과 대지 간에 가해본다. 시험 시간은 10분이라고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자, 정류기 파트로 한번 가보죠. 정류기다라고 하는 거, 교류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걸 정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기기, 정류기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60kV 이하의 경우라면 직류측 최대 사용전압의 1배의 전압을
60kV를 뭐하게 된다면 초과하는 경우라면 교류측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을 인가하게 된다. 이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정류기에 대한 파트요.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 60kV 이하의 경우라면 정류기는 시험 전압을 어디에 인가할 건가? 그래서 얘는 충전 부분하고요. 충전 부분과 외함 간의 전압을 인가할 것. 아직 얘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권선과 대지가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회전기는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겠다. 앞에서 정리한 고정기, 얘는 지금 회전기,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건 고정기에 대한 건데 얘들이 다 통한다. 정류기만 별도로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를 또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얘는 연료전지 또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 들어가 있고요. 자, 7kV 이하 그랬네요. 역시 1.5배죠. 25kV야 다중접지 0.92배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7kV 60kV 이하죠. 1.25배요. 60kV 초과하면 1.25배 비접지식. 아까 정리했던 그죠? 고정기에 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 같은 경우입니다. 60kV를 초과했다라고 얘기했죠. 60kV를 초과했는데 접지식 전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60kV를 초과했다. 접지식 전로가 되면 1.1배가 되죠. 우리 이거 기억하시나요? 60kV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러면 접지 방식을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얼마까지요? 170kV 이하의 경우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얘기하는 거죠. 자, 비접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몇 배라고 그랬나요? 1.25배라고 얘기했고요. 접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접지식이면 1.1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다라고 얘기한다면 0.72배의 전압을 인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얘는 60kV 초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여기를 만족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170kV를 초과하면 얼마라고 그랬나요? 170kV를 초과하게 된다면 0.64배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러면서 중성점에다가 뭘 설치했다면? 그렇죠. 중성점에다가 피레기 LA를 설치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0.3배를 해줄 거다. 이 룰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60kV 초과죠. 그러면서 170kV 초과는 권선에 중성점 접지해서 피레기 설치했다 그랬죠. 그러면 0.3배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그죠? 여기는 곱하기 0.3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60kV를 초과하고 170kV 이하는 0.72배라고 얘기했던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겨보자고요. 170kV를 초과하면 0.64배라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자, 얘는 그저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그죠? 교류 시험전압을 기준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대 사용전압을 기준한다. 교류의 최대 사용전압 기준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뭘로 시험할 수 있다고요? 직류로 시험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DC로 시험하게 된다면 또는 어디에다 시험하는 경우 있다고요? 케이블에다가 시험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교류 시험 전압을 기준으로 몇 배의 전압을 인가해라? 2배의 전압을 인가해라. 이 내용이 주의 골자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했네요. 그래서 7kV 이하면 1.5배, 최저 시험 전압은 500. 그죠? 60kV 이하면 1.25배, 최저 시험 전압 1500. 자,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25kV 이하의 다중접지다라고 들어가면 0.92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2,900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0.92배를 해주면 둘 하나 0.68V가 될 거다라는 개념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 0.92배가 될 거다라는 얘기. 60kV를 초과하면 접지 방식을 따져보라고 그랬죠. 비접지면 1.25배, 접지식이면 1.1배, 직접 접지면 0.72배. 170kV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154kV를 초과하게 되는 거니까 직접 접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얘는 0.64배가 됩니다. 자,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걸 하나의 칸으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